한국체면치유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요즘에 데이트 폭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얼마 전 기사를 봤는데 1년 동안 이 한 여성은 매일 남자친구한테 폭력을 당하고 심한 욕설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헤어지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떤 학습된 이 무기력, 그러면서 이 여자친구에게 심하게 어떤 폭력을 쓰다 보니까 이 폭력이 무서우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또 이 여성의 어떤 가족들까지도 괴롭힌다고 협박을 하다 보니까 이 여성은 1년 동안 심각한 데이트 폭력의 어떤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남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어떤 사건 하나하나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만이 그나마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더 좋은 최선의 방법은 미리서 이런 이 남자친구와 데이트 폭력의 어떤 징후를 보였을 때 미리서 그걸 확인하고 조심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 전문지인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데이트 폭력의 6가지 징후. 그래서 데이트 폭력은 대체적으로 힘이 센 남자가 여자에게 대체적으로 이제 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의 입장에서 이러이러한 6가지 성향을 가진 남자친구는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렇게 한번 보면서 이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난을 잘한다. 이 비난을 누군가가 잘했을 때 언뜻 보기에는 그 사람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것 같으니까 여성 입장에서는 저 사람 남자가 좀 생각 있고 자기 어떤 철학이 뚜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자칫하면 근데 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라면 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여자친구를 존중을 해줘요. 왜? 어떻게 보면 나는 전에 만난 여자친구는 사이코패스 같아. 나는 그 여자는 미치광이 같아. 그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숨이 막혀. 나는 정말로 전 여자친구가 싫어. 그에 비해서 너는 정말로 사랑스럽고 예쁘고 아름답고 너와 함께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온해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당장 기분은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비난의 화살은 나에게 다가오게 된다. 당장은 이 비난이 꼭 나에게 다가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나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또한 나중에 나하고 헤어지게 되면 나를 비난하게 된다. 아니면 나하고 사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사이가 안 좋아지면 나를 거침없이 이 미친 XX, 넌 사이코패스와 같아. 난 너와 함께 있으면 숨이 막혀. 그런 식으로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하고 폭력을 어떤 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남자친구가 이 비난을 심하게 할 경우에는 잠재적인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화를 잘 낸다. 이 분노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좋은 건 일단 아니죠. 결국 분노라는 에너지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가 첫 번째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즉 분노를 잘 낸다는 것은 타인의 감정을 배려해주지 않는다. 결국 타인에 대해서 이 배려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화가 점점 심해지면 배려를 안 하니까 거침없이 욕할 수 있다는 거죠. 거침없이 나중에는 폭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고통스러워해도 이 화가 나니까 배려를 못하니까 점점 이 여자를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많은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그 남자의 분노는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화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당장 그 사람이 성격이 좋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이 분노가 많은 사람은 언젠가 이 분노가 나에게 잠재적인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결국은 특권의식을 말하는 거죠. 마치 민중은 개돼지이고 나는 귀족이다. 나는 금수저고 너는 흙수저다. 나만이 존중을 받아야 된다. 니들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지나친 어떤 자아 존중감 아니면 자존심 아니면 자만심, 교만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남들은 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나는 줄 쓸 필요 없어 그러면서 새치기 한다거나, 남들은 이 흡연을 조심하면서 흡연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게 되는데 나는 아무 때서나 길거리에서나 아무 때 남들을 배려하지 않고 담배를 핀다든지, 왠지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이패스처럼 나만이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만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거침없이 화를 내거나 그 사람한테 욕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이 특권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지나치게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고 자기를 어떤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권의식이 있다라면 결국은 그들은, 왜냐하면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니까,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란 소리예요. 결국 그러면 주인은 아무 때라도 이 노예에게 욕을 할 수 있고 때릴 수 있고 갖다 버릴 수 있다. 이게 결국은 나중에는 데이트 폭력의 징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당장은 나에게 뭐 사랑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특권의식에 쩔어있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나한테도 그렇게 심각한 갑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하며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 우월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나의 존재가 너보다도 월등하다. 너의 존재는 아주 낮은 미천한 존재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 여자친구의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 그것은 결국은 잠재적인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다를 때 내 생각만 정답이야, 너는 틀렸어, 내 말대로 해, 너는 바보야, 너는 멍청이야,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지 않는다. 이것도 결국은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될 요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월함을 지나치게 자랑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상대방을, 여자친구를 깎아내려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데이트 폭력을 쓸 징후가 아주 높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사람.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기준에 따르면 반복적인 거짓말이나 이 속임수를 말합니다. 결국 반사회적인 어떤 인격장애의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속임수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거짓말은 결국은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고, 또 하나는 이 폭력성의 어떤 전조를 나타내고 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폭력적인 어떤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심리학 전문지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도 해요. 여자친구가 오빠 이 옷 예뻐? 나 잘 어울려? 그러면 남자친구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렇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렇게 아니야 예뻐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주잖아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거짓말로 본다는 거죠. 이 사소한 거짓말 하나하나가 쌓이는 것도 결국은 반사회적인 어떤 성격장애 문제의 원인이 되고 나중에는 심각한 폭력성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솔직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거짓말을 남발하는, 너무 쉽게 이 사람하고 다투기 싫고 괜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너무 쉽게 거짓말을 툭툭 내뱉는 이 어떤 심리도 결국 나중에는 폭력성이 된다. 그래서 이 사소한 거짓말도 아주 위험하다. 그 제일 안 좋은 게 그렇잖아요. 사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상대방에게 결국은 거짓말한다는 것, 상대방을 속인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나의 존재는 높고 너의 존재는 낮다라고 오히려 이 여성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와 같다. 결국은 이 심리는 결국은 나중에는 이 갑질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화가 났을 때 이 폭력성을 쓸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의 징후가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남자는 언젠가는 폭력을 쓸 확률이 아주 높다. 당장은 나에게 거짓말을 하니까 이 남자가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눈치를 본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큰 폭력성이 될 수 있는 주요한 징후가 된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질투가 많은 사람. 이건 누구나 이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이 폭력의 결국은 이 데이트 폭력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질투예요.
그래서 이 질투의 심리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상대방을 통제하겠다, 내 마음대로 갖고 놀겠다, 소유하겠다, 너는 나의 노예야, 너는 나의 인형이야, 장난감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상자 안에 맞춰 있어야 돼. 확실하게 자기의 장난감, 애완견으로 갖고 싶어하는 심리예요. 결국은 이 질투는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질투는 집착을 하게 돼요. 이 집착이 생기면 이 남자나 이 여성은 그때부터 이 뇌가 왜곡이 돼요. 왜곡된 상상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뇌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자꾸 상상을 하면서 왜곡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정신분열, 정신병에 이르게 될 정도로 이 질투는 아주 무섭다. 그래서 이 질투가 나니까 심하게 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결국은 이 폭력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질투는 결국은 이 무서운 폭력으로 되게 된다. 그래서 이 폭력이 심해지고 여자가 떠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남자는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자가 계속 오빠 싫어 나 헤어질 거야 하면 할수록 더 폭력을 쓰면서 그러면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은, 죽여버린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이 여자를 소유하고 통제하겠다라는 아주 무서운 심리가 이제 깔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질투가 많은 남자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매너가 있어요. 여성을 잘 배려해줘요. 왜냐면 질투가 많으니까 이 여자친구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얼마나 더 헌신적이겠어요. 얼마나 더 매력이 있겠어요. 얼마나 매너 있게 행동하겠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가 조금 질투하고 시기 질투해도 아,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떠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왜곡된 여성도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이 남성이 욕을 하거나 폭력을 써도 아니야, 이것도 사랑해서 그럴지도 몰라,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래도 나는 오빠를 믿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데이트 폭력의 이 피해자가 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다음에 6가지 이 심리가 결국은 데이트 폭력의 6가지 징후이다. 그래서 이런 징후가 보였을 때는 꼭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결국은 폭력이 되기 때문에 범죄가 됩니다. 그럼 내 인생이,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내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감정적으로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당장 나에게 서운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행동이나 그 사람의 심리를 보게 되면 언젠간 그게 나에게도 올 수 있겠다를 미리서 직감하고 이게 심해지면 미리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나를 한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존중을 해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잘 파악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쉽게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천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